라이거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하이브리드 동물이고 엄청나게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야생에서는 볼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교배를 하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는 서식지조차도 달라요.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의 혼합이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매우 크게 자랄 수 있어요. 사실 라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예요. 기록된 가장 큰 라이거인 헤라클레스가 좋은 예예요. 418kg에 길이가 3.3m에 달했거든요. 함께 산책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라이거는 대부분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동이나 외모 면에서 호랑이보다는 사자와 더 비슷해요. 하지만 호랑이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등에 줄무늬가 있고 수영을 좋아해요. 타이곤과 라이거가 기본적으로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둘 다 호랑이와 사자의 혼합이에요. 하지만 타이곤은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의 교배종이에요. 보통 부모보다 작고 사촌뻘인 라이거보다는 훨씬 작아요. 대부분의 경우 호랑이 아버지로부터 매력적인 외모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쪽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물려받아요. 예를 들어 사회성이 좋고 포효할 줄 알아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하이브리드 동물 중 하나는 홀핀이에요. 암컷 큰 돌고래와 수컷 흑범고래의 혼합이죠. 그 이름은 다른 동물일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흑범고래는 돌고래과에 속해요. 심지어 범고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홀핀은 흥미롭게도 부모의 절반씩 균형 있게 닮았어요. 홀핀은 짙은 회색 피부를 가졌어요. 흑범고래와 옅은 회색 돌고래 색깔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죠. 돌고래는 80개에서 100개 사이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흑범고래는 44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교배종은 딱 중간인 총 66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해조류와 민달팽이가 짝을 이룬다면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상상할 필요도 없이 결과를 확인하려면 녹색 바다 민달팽이를 보세요. 캐나다와 뉴 잉글랜드의 해수 소택지에 살아요. 아마 이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한 하이브리드 생물, 절반은 식물, 절반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달팽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 먹이로 먹은 아무것도 모르는 해조류로부터 유전자를 훔치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식물이기 때문에 엽록소라는 식물 색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특이한 민달팽이들이 광합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광합성은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에너지를 포함한 자신만의 분자를 생산해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녹색 바다 민달팽이는 엽록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었어요. 수컷 표범과 암컷 사자를 섞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레오폰이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하이브리드가 생겨납니다. 이 동물은 거의 사자만큼 자라요. 하지만 여전히 아빠 표범과 비슷하게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어오르기와 수영을 좋아하는 것 같은 다른 특징도 물려받았어요. 수컷 사자와 암컷 표범을 결합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리파드라고 부릅니다. 수컷 사자는 보통 길이가 약 3m고 무게가 약 230kg 나가요. 암컷 표범은 몸집이 훨씬 작아서 몸 길이가 1.5m밖에 안 되며 몸무게는 약 36kg이에요. 몸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좋아요. 버팔로와 소는 어때요? 아마도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 조합은 비팔로라고 불리는 특이한 하이브리드 동물을 만들어내요. 많은 종류의 하이브리드 동물들이 스스로 번식할 능력이 없지만 비팔로는 달라요. 그리즐리곰과 북극곰을 교배하면 그롤라곰이 됩니다. 아니면 피즐리? 그리즐라인가요? 그냥 맘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야생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두 종류의 곰들은 서로를 정말 싫어해요. 둘은 공동 서식지에서 함께 잘 살지 못해요. 하지만 비록 드물기는 해도 사랑이 싹트는 경우가 있어서 이 귀여운 카라멜 색깔의 하이브리드 그롤라곰이 탄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북극곰보다 조금 작아요. 어깨 높이는 평균 1.5m이고 무게는 보통 455kg이에요. 하지만 그리즐리 가문에서 물려받은 유전자 덕분에 따뜻한 기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꽤 터프한 동물을 만나봐요. 제그라이언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규어와 사자의 하이브리드예요. 이 흥미로운 큰 고양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극소수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은 제규어와 암사자 사이에 우연한 결합이 있었고 결국 두 마리의 제그라이언이 태어났어요. 한 마리는 검은 제규어가 주로 가지고 있는 우성 멜라닌 유전자 때문에 검은 반점이 있는 진한 회색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사자 색깔의 제규어를 연상시키는 로제트 무늬의 반점이 있었어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라이구아도 있어요. 암컷 제규어와 수컷 사자의 혼합이죠. 정말 멋진 색깔을 가졌을 거예요. 야생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바나 고양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바나 고양이는 애완동물과 외래 하이브리드 종에 모두 속하는데 집고양이와 야생 아프리카 서벌의 하이브리드 종이에요. 집고양이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멋진 종이죠. 하지만 사바나 고양이를 이국적으로 보이게 하는 건 큰 몸짓, 늘씬한 몸매, 그리고 얼룩점이 있는 털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매우 충성스럽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워요. 여기 예상치 못한 교배종이 있어요. 제브로이드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얼룩말과 모든 말의 혼합종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얼룩말과 말의 새끼는 조스라고 불러요. 얼룩말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교배된 말에 따라 다르지만 순수한 얼룩말의 줄무늬 털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하이브리드는 털에 완전한 줄무늬가 없어요. 주로 몸과 다리의 흰색 부분이 아닌 곳에서 줄무늬를 볼 수 있어요. 얼룩말 잡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귀여운 동물을 보세요. 이건 종키예요. 아니면 쥐동크? 지브라스? 젠키? 마음대로 고르세요. 대부분 황갈색, 회색 아니면 갈색이에요. 다리와 배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있는 독특한 줄무늬로 구분할 수 있어요. 라이거와 같은 잡종과는 달리 종키는 보통 야생에서 살아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사바나나 탁 트인 삼림지대를 넘나들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기푸가 무슨 동물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네, 염소와 양의 교배종으로 이 비디오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껴안아주고 싶은 하이브리드 동물이에요. 기푸는 매우 희귀해요. 어떤 전문가들은 심지어 기푸가 진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특정 유전적 이상을 가진 양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다른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종 교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낙타와 라마를 섞으면 카마라고 하는 귀엽고 작은 동물이 나옵니다. 비팔로처럼 카마 또한 부모 모두에게서 도움이 되는 특징을 물려받았어요. 최초의 카마는 1998년에 태어났어요. 카마는 낙타혹이 없어요. 몸은 라마 쪽과 비슷하게 부드럽고 양털 같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물 없이도 꽤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코이울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코요테와 늑대의 외모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두 종은 사실 약 20만 년 전에 분리됐어요. 이제 교배가 가능하고 코이울프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캐나다 동부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숲, 인근 공원, 때로는 도시에 사는 똑똑하고 적응력이 좋은 이 동물에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는 지난 세기 동안 등장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코이울프가 다 자라면 부모 사이즈의 중간쯤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코요테보다 25kg이 더 무겁고 더 큰 턱, 더 긴 다리, 더 작은 귀, 더 덥수룩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루가를 소개합니다. 일각고래와 벨루가고래를 부모로 가진 매우 희귀한 종이에요. 꽤 이상한 동물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북대서양에 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존재를 의심해왔습니다. 1990년 그린란드에 있는 이누이트 사냥꾼 창고에서 특이한 고래 해골이 발견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이 있다고 했지만 벨루가 고래나 일각고래와는 다르게 생겼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회색 피부, 일각고래 같은 꼬리, 그리고 벨루가 같은 지느러미를 가졌다고 말했어요. 일각고래와 벨루가고래는 크기가 비슷하고 둘 다 외뿔 고래과에 속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